박영민을 후보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처리하라. 하나로는 안 되니 둘 내놔라. 이런 식의 딴지 걸기와 발목 잡기가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종일 정가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심을 했고요. 청와대가 결국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서 한 명을 낙마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바로 도자기 후보자라고 불렸던 해수부의 박준영 장관 후보자. 형식은 잦은 사태였지만 사실상 조율이 된 거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뜻을 굽힌 것에는 인사 논란 길게 가면 안 된다. 빨리 매듭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걸로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박준영 후보자 사퇴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 들어갔고 저녁에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단독 처리에 항의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 중진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확인을 해보죠.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한 분이에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예, 박준영 후보자는 사퇴,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인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제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정치인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지경인데요. 예. 그러면은 경제를 잘하는 경제 전문가를 저는 앉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앞에도 보면은 총리가 정치인 출신이었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이제 정치인 출신의 총리를 임명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결국 내년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전략,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하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실망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총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고, 하지만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 인준에 대해 문제 삼았던 건 김부겸 총리 그 자체보다도 장관 후보자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더 낙마시켜야 하는데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연계된 불만 아니었던가요? 더 핵심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 라임 옵티머스 사건 아시죠? 예. 이게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거든요. 네. 무려 11조에 해당되는 이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게 아직까지 깨끗하게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김부겸 후보자 지금은 이제 내정자라 해야 됩니까? 이분이 가족이 지금 연루되어 있어요. 특히 사회자님께서는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살짜리 아이, 6살짜리 아이가 각각 3억씩 투자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딸내 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자 딸. 어떻게 3살짜리 아이, 6살짜리 아이에게 현금 3억씩, 즉 6억이 라는 돈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가족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가족의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의혹이 제대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딸의 일과 나는 상관없다. 딸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건 항의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항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옛날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보면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가족이 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면은 딸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얼버무린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누굴 믿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치인 출신을 총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저는 제가 좀 아쉽다. 많이 아쉽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장관 2명 더 부적격인데 1명만 정리한 것에 대한 이 문제 제기 말고도 총리 자체도 부적격이다. 그 자체도 포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뭐 여당에서는 임명을 인준을 한 그 이유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이거 어렵다.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운데 이 정도 문제 제기라면은 김부겸 총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국정 공백을 만든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비상 상황인데요. 네. 이 직전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대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총리 자리를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국정 공백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정부 여당 지금 여당에서 만들어 놓고 왜 야당 탓을 하는지 참으로 기가 찹니다.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의 어제 강행 처리로 인해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질까요? 그러니까 파행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회자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국회에 지금 5선이잖아요. 네네. 저는 여야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요. 네. 야당의 동의 없이 지금 32번째 지금 어제 강행 처리한 거거든요. 지금의 그 시기에 어찌 보면은 막가파식의 그 인사청문회 그 인준이라면요. 청문회 할 필요가 없어요. 청문회 가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그냥 강행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하나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옛날도 아니죠.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인사를 갖다 쓸 때 5가지 결격 사유가 들어가면은 그 인사에 채용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런 식이라면 필요 없다. 참가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하자 말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예. 저는 그 지금의 이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오만함을 보면서 정말 이 좀 비정상적인 국가구나,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제 임명된 그 임모 장관 같은 경우에 위장전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임혜숙 장관 후보자, 과기부 장관 그렇습니다. 후보자 말씀이시죠? 그 인사에 보면 그 위장전입하면은 부적절한 인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장관을 임명해요. 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인사 원칙. 그럼 차라리 그 당시에 5가지 인사 대원칙을 국민들한테 발표하지 말았어요. 옳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인사 기준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예. 조 의원님. 그럼 좀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결국 2명의 후보자 더, 과기부하고 어딥니까? 국토부 2 후보자 더 낙마시켜야 하고 거기다 낙마의 뜻이 아니고요. 네. 청와대가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됐다. 아니면은 애써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과 약속했으면은 5가지 인사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면은 배제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약속이나 차라리 하지 말든지 이게 야당이 딴지 거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조혜진 네. 의원,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조경태를 조혜진이 했죠. 조혜진 의원도 당대표 보면 안 됩니다. 조혜진 예, 예.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아니, 이름이 두 분이 다른데 아이고 덕분에 조경태 그런 식으로. 의원의 이름은 더 뇌리에 확실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박히실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조경태와 조혜진이 아유. 이름이 같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 제가 의도적으로 조혜진 의원을 띄울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아니, 그런 뜻이 말아주시고요. 아니라요. 제 이름을 일부러 아시면서 왜 그래,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조혜진 하면 안 의원을 돼요. 조경태 아침부터. 의원 대신 띄울 이유는 없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실수한 아니, 거 또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려고 조경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네, 네. 조경태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조경태 네, 네. 의원님 5선이시고요. 당대표 출마의 얘기도 좀 해보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얼른 더 많이 진행하고 싶은데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젊지만 선수가 우리 당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네. 제가 53세의 5선 의원인데요. 음흠. 저는 웬만한 초선 의원들보다 더 젊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당대표에 나오게 된 이유는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미랄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나이에 비해서 선수가 굉장히 많으시죠. 젊은 나이에 데뷔를 하셨어요. 정치 예, 무대에. 저는 36살에 제가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정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신구 경쟁 요거에 대해서도 보시는 눈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이상하게 신구 대립으로 보이고 또 어떤 후보자들끼리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당 대표는 어떻게 하면 단합하고 결속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통합을 해서 내년에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니까 예. 상당히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은 좀 짜증을 낸다 할까요? 좀 싫어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갈등 자체에 좀 짜증나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서로가 싸우는 모습, 갈등을 하는 모습보다는요,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하고 좀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보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 오만함의 또 기준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좀 스스로들이 좀 더 자숙하고 네.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정치 초년병들, 그러니까 초선들, 또 청년 정치 경험은 오래됐지만 청년인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분들의 이 약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약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예. 인지도 조사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은 아직까지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저는 36살 때부터 청년 정치에 지금 제가 원조격인데요. 네. 저는 좀 더 후보자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겸손한 마음, 겸허한 자세가 좀 가지면서 네.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하는 네. 그런 어떤 좀 생산적인 전당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길 바라고요. 조경태 의원님도 선전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름이 좀 흔하잖아요.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나오셔서 김현경 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은 제가 PD인데 김현정 아나운서라고 부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만 저는 또 그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다고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도
제가 조혜진 의원과 이름 헷갈린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너그럽게 네, 이해해 저도 주시기를 너그럽게 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이해하니까 드리고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도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혜진 네. 의원도 당대표 출마하셔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제가 잠깐 실수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3선이고 제가 5선입니다.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선수는 좀 헷갈려요. 그것까지 막 달달달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게스트로 초대를 했으면 예. 최소한 기본적인 그 정도는 예. 알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조경태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